사주를 보거나 공부하다 보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12신살과 12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자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를 좀 양념처럼 사주를 좀 넓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편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주에 살을 붙여 갖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이 신살 부분과 12운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운성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의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이 문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이것을 또 시간을 들여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이걸 좀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12운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의미와 뜻은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12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는 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사주명리학에서 일간의 오행을 지지에 대비해서 그 일간, 천간의 강약을 살피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나고 또 죽는다, 이 순환하는 그러한 부분,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불교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어디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주의 그 전체적인 기운과 강약을 보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즉 힘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가 12신살에서는 12운성은 힘의 세기를 파악하고 12신살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음간과 양간의 순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간이나 양간의 기운이 똑같아야 되는데, 반대로 음간은 달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해서 태양과는 반대의 위치, 즉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진다고 하면 달은 이제 서쪽 하늘에서 보여서 결국 동쪽에서 보름달이 돼서 그런 식으로 형태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보는 게 이견이 다르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하시되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2운성 배치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표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딱 금방 뭐 그 손으로, 우리가 수장법이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짚는 분도 있고, 아니면 손이 아니더라도 암기를 해서 한눈에 파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된 분들은 이 표를 보고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보면 세로로에서 구분 표시 밑에 장생 목요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장생이란 부분이 시발점이라고 보면 이 양간과 음간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생은 여기 보시면 해수가 되어 있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화가 장생입니다. 이거는 양간과 음간이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중간에 보면 사라는 데 있죠. 사를 보시면 이 간목 양간이 사지에 있는데, 을목은 반대로 여기 보시면 오화가 장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을목 입장에서는 사지가 이 양간이 장생이었던 해수가 반대로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간과 음간은 반대인데, 즉 양간이 장생이며 음간은 사지가 되고요, 음간이 장생이며 양간은 사지가 된다. 그래서 생사,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보면 이 병화나 정화, 무기, 이 무기하고 병정은 화토 공존에서 이 12운성의 배치는 똑같습니다. 화토 뭐 공존이라고도 하고 동궁 같은 궁에 위치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과 무는 같은 기운이고 정과 기는 같은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운성에는 병과 무는 같이 돌아가고 정과 기도 역시 같이 돌아간다. 이 부분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됐듯이 장생과 사지는 양간과 음간이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장생과 사지만 딱 파악을 해 두시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2운성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처음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 사묘, 절태양 이런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잘 이번에는 12운성 순환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표를 만들어서 좀 한눈에 보기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보는 사람은 쉽게 보겠지만 복잡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순환표, 그러니까 하루가 12시각으로 되어 있죠. 24시간이지만 사주에서는 2시간을 1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12지지 순서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12운성의 그 기운, 12가지 기운을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자, 보면 맨 위쪽에 자가 있고요. 반대로 남쪽 아래쪽에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 묘유가 있는데 이건 정시각을 나타냅니다. 자라는 것은 12시, 밤 12시, 오라는 것은 낮 12시, 그리고 묘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묘시하면 새벽 한 5시경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면 유시 같은 경우도 낮 시간으로 뭐 5시, 6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각은 자시는 뭐 11시 반에서 밤 1시 반, 오시는 낮 11시 반에서 1시 반, 그리고 묘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시 반에서 뭐 7시 반 이렇게 보고 유시도 역시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대칭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2운성을 알려고 하면 삼합의 기운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의 삼합의 기운은 해 묘미가 되고 병과 무는 아까 화토 공존 동궁이라 그랬죠. 같은 궁에 위치한다 그래서 병하고 무는 인호술이고 삼합이 경은 사유축이 됩니다. 임은 신자진이 되는데 일단 12운성에서 보면 간목을 예를 들은다고 하면 장생은 해가 되고요. 묘는 제왕지가 되고 미는 묘고가 됩니다. 만약에 임수다. 임수는 신자진이 되는데 신은 장생이 되고 자는 제왕 그리고 지는 묘고가 됩니다. 이걸 한눈에 여러분들이 삼합에 딱 봤을 때 신자진의 신은 임수의 장생지구나. 자는 임수의 제왕이구나. 지는 임수의 묘고구나. 뭐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지만 공부를 안 하시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거는 해묘미로 됐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장생이 오가 되고요. 제왕은 인이 되고 묘고는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을목은 양간과 음간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목의 장생은 해가 되지만 을목의 장생은 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라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사지다. 사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생지는 사지와 음간과 양간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천간별로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여기 병과 무가 있고요. 좀 아래로 보시면 역시 같은 색깔로 정과 기가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 보시면 장생이 있고 제왕이 있고 묘고가 있죠.
자, 병무의 장생은 인이고 재앙은 오, 그리고 묘고는 술입니다. 이건 삼합의 기운이죠.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고, 정과기는 장생이 유가 되고 제왕이 사가 되고 묘고는 축이 됩니다. 역시 이것은 보면 우리가 인오술은 병무의 삼합의 기운이지만 사유축, 어떻게 보면 사유축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사유축은 경금의 장생지지만 이 장생의 음간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과 기는 유사축이 됩니다. 사유축이 아니라 유사축이 된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병과 무, 그걸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생사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생사, 죽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2운성에서 이 생사의 의미는 일단 양간이 이 인목에서 시작이 되는데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을 일반적으로 인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화를 보면 태양으로 나타내는데 이 태양이 뜨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해가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뜨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냐 여름이냐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름 같은 게 병화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시에 주로 해가 뜨게 됐죠. 그렇다고 보면 병화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생이 됩니다. 생이 되고, 낮 5시에, 여기 5시 가면 한낮의 태양으로 가장 이글거리고 뜨거울 때가 되고, 이 술시가 되면 이제 묘고가 돼서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밤이 찾아오니까 태양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들어간다, 그러면 묘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사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정과 기, 음간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음간은 바로 유시에서 생이 됩니다. 근데 이 유시 같은 경우는 이 병화나 무토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는데, 자, 일단 양간은 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 다음에 이제 묘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오가 제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순행,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지만, 이 음간은 태양과 달이 서로 반대로 뜨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시에서 생이 되고 신시에서 목욕이 됩니다. 그럼 장생, 목욕, 그리고 장생, 목욕, 관대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 지금 음간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병과무는 인서부터 해서 인묘진 사오미로 돌아가지만, 정과 기토는 반대로 해서 유시에서 생을 한 다음에, 생 다음에 뭡니까? 장생, 목욕, 그 다음에 시는 목욕이 되겠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사. 그럼 인에 오면 이 정과 기의 인은 반대로 사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요. 음간이 생이면 양간은 반대로 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사,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삼의 절태양, 이 12개의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생은 반대로 사다. 그러니까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음간이 생이면 양간은 반대로 사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양간은 순행돼서 이 자체를 순서들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 이 점만 이번에는 양간인 간목과 음간인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 똑같습니다.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 간목은 해묘미가 삼합의 기운으로 해가 장생이고 묘가 제왕이고 미가 묘고가 되겠죠. 자, 을목은 반대로 오가 장생이 되고, 그리고 인이 제왕이 됩니다. 술이 묘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보면 왼쪽에 이 도형을 보시면 해가 간목의 장생지가 돼서 순서대로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미가 이제 간목의 묘구가 됩니다. 반대로 을목은 어떻게 되느냐? 오화가 장생이 됩니다. 오화가 장생이 되는데 여기서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목은 순환이 되는데 순환된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되고요. 을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거는 해자축, 인묘진 이런 순서대로 가지만 을목 같은 거는 오사, 진묘, 인축, 자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양간의 생지면 음간은 사지가 되고 음간이 사지면 양간은 생지가 된다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나하나 이것을 다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원리를 깨우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은 사유축, 이 삼합이죠. 사는 장생, 유는 제왕, 묘구는 축이 됩니다. 신금은 장생이 자가 되고요. 제왕이 신이 되고 묘구는 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여기 도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경금의 장생지는 사화가 되고 사오미, 신유, 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가면서 유가 제왕이 되고 축은 묘구가 됩니다. 반대로 음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금, 음간 같은 경우는 자가 장생이 되고 자 다음에 거꾸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자 다음에 축이 오는 게 아니고 해가 됩니다. 자, 해, 술, 유, 신 이런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가 장생이 되면서 사는 반대로 경금의 장생지였지만 신금 입장에서 보면 사가 반대로 장생지가 아니라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사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표시를 해뒀으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겠지만 몇 번 듣다 보면 천천히 이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와 계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는 신자진이 삼합이고요. 계수는 묘해미가 삼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임수 입장에서는 신이 장생이요. 제왕은 자수가 되고 묘구는 진토가 됩니다. 계수 입장에서는 묘가 장생이 되고 해가 제왕이 되고 미가 묘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사 이 임수의 입장에서는 신이 장생이 되고 계수 입장에서는 묘가 장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신유술, 해자축, 인묘즘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계수 입장에서는 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묘가 장생이 되면 묘 다음에는 진, 사, 오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묘 다음에 인으로 가고요. 인 다음에 축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간의 장생은 음간의 사지가 되고 음간의 장생은 양간의 사지가 된다. 그리고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순환되는데 이게 이제 순행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음간은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간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운성의 각자의 뜻은 다음 편에서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2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간과 음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 때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천천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